전과 10범 이상은 아마 됐을 거예요.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다 집안 기둥 뽑힐 때까지 사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뭐죠? 중학생들이 전철 안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저 이 기사는 방금 처음 봤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런 행위를 해도 촉법소년이라서 깜빵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주제가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네. 요즘 한창 말이 많은 주제기는 하죠. 일단 촉법소년에 대해서 개념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에 여러 정보가 퍼져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형법 제9조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에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면서 최대는 이제 소년원을 보낸다든지 하는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하고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자들에 대해서 촉법소년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만 10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소년보호 처분이든 형사처벌이든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피디님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촉법소년이라 하면 뭐 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자들 중에서 그래도 소년보호 처분이라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촉법소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언론에서 항상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하면서 촉법소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좀 많이 발생한 오해인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던 저든 아마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방구에서 사탕 하나 훔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바지 갑자기 내려버린다든지 음식점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닌다든지 이것들은 각각 전부 절도죄, 강제추행죄, 영업방해죄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엄청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만약 이런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 제도가 전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피디님이든 저든 뭐 전과 10범 이상은 아마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의 전과자화를 막기 위해서 너무 어릴 때 뭐 제대로 사리분별도 안 될 때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좀 묻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형사 미성년자랑 촉법소년 제도입니다. 이 형사 미성년자랑 촉법소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연령을 이제 좀 재설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점과 이를 좀 의도적으로 악용을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좀 특별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처벌을 안 받는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 상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사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미성년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랑 대법원은 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한테 이제 그 미성년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성년자가 어떤 할아버지를 잘못 공격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막 병원을 가셨는데 합병증 발생하고 이랬다. 그러면 이 모든 병에 대해서 다 집안 기둥 뽑힐 때까지 사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흔히 말씀하시는 이제 전과기록, 뭐 빨간줄 끄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이나 형사 미성년자들은 그런 전과기록이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처분을 받았다 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수사를 받았다 라는 것들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상습성을 본다든지와 같이 양형자료로서는 충분히 참고를 해서 국가기관에서 뭐 판결을 하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소년법 제도를 아예 폐지해달라는 거는 좀 틀린 제안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저도 국민청원에서 뭐 소년법 폐지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것도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년법이 지금 상황에서 그냥 폐지돼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만 14세 미만자는 소년보호 처분이라는 것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학창 시절에 일진이나 사고 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소년원에 이제 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실 텐데요. 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적어도 그런 처분조차도 내릴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형법 제9조가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란 말이죠. 형법을 적용했을 때 형사미성년초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들이 나뉠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는 연령에 대해서 좀 재논의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 14세라는 기준이 형법이 맨 처음 제정됐던 1953년에 만들어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 70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도 아직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형법 개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형법이 개정돼서 연령이 좀 재조절된다면 소년법도 당연히 형법 따라서 개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은 당연히 재논의가 필요하다 생각 들고, 또 이런 아까 처음 해본 사례처럼 이걸 의도적으로 악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조치를 할 수 있는 특별 규정 같은 것들로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촉법소년도 상당히 까다로운 법이었고요. 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게 좀 기사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로 좀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형사처벌은 받지는 않으시겠지만 소년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좀 열악한 경우가 저는 많다고 알고 있어서 교도소랑 거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한다고 들은 적도 있고요. 집안에 기둥이 뽑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 책임으로. 무엇보다 다 떠나서 피해자들은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또는 나에게 소중한 다른 사람한테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독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의견은 댓글로 얼마든지 달아주십시오. 또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변이었습니다.